촬영하시는 느낌으로 감기 기운 있으면 안 봐도 되지 않나? 감기 기운 있는데. 정말 초딩들 같아. 초딩들. 나도. 왜 이런 거 겨울에 해? 봄에 하면 안 돼? 참여. 원래 건강 관리를 잘했으면 이게 또 기분 좋게 오는 건데 그잖아. 그래, 부단하게 올리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종아야. 근데 걱정이 잘 안 되네. 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떡해 너를 잊고 살아갈까 걱정이 되는데. 나 어떡해 소변 같아 있어서 사장님 좀 나중에 먹을 거예요. 어떻게 가득 채워야 되나요? 네, 3이 가는데요. 중간소변 아이고. 참돔 좀 버리시고, 아이고. 참돔 좀 버리시고. 청소년 버리고 중간에. 저기 대상인데 좀 특별하게 좀 저거를 좀. 아, 네, 알겠습니다. 대상입니다. 해기링을 해서 1등으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많이 마시고 네. 불어주시는 검사시고요. 마실 땐 빠르게, 부실 땐 세고 길게 부셔야 되세요. 탁 쉬어. 그대로 물고 계세요. 쭉 조금만 더. 한 5초 정도만. 후. 그대로 물고 계세요. 다 나갈 때까지 부셔야 되세요. 조금만 더. 한 번에 팍 마시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혈량 좋으시네요. 그래요? 아, 이런 기적이. 폐활량은 진아, 좋을 거야. 폐활량이 제가 안 좋은데 되게. 내 앞에 지켜줄게. 우리밖에 없어. 이제 헉수요. 후. 10초 정도 계속 부셔야 됩니다. 멈추지 마시고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할게요. 헉수요. 후. 그대로 불고 계세요. 중간에 속도 줄이지 마시고 계속 한 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시세요. 응, 끝까지. 잘하셨어요. 내릴 거고요. 한 88% 정도. 영상 수치 전에는 드세요. 제일 걱정이 아우 기침이. 끝나셨어요. 몸무게 좀 올려주세요. 키는 185고요. 네. 예. 소리하지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숨을 들여 마시고 숨 참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갑자기 숨이 가빠지지. 아, 미치겠네. 아, 구친 옆에 앉아 있어야지. 이게요. 지금 우리가 네,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와이프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가슴이 뜨끈하지.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지? 여기요? 아, 항상 같아. 형 여기가 자, 시작하겠습니다. CCTV 촬영하면 다 나온다면서. 아주 샅샅이 다 나온대요. 다 나오면서 이걸 다 쪼개서 찍는다면서. 근데 아주 잘돼. 약간 진짜 초등학생들 엄마들이 어디 가기 싫은 학원 그래도 데리러 가는 것처럼 애들 정확하게 나왔나요? 영상 보시고 판독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거 나와봐야. 지금 이제 걔는 다음에 흉부 촬영하실 거예요? 아 근데 확실한 거는 담배 생각이 안 나네. 그렇지. 맞아. 담배 생각이 안 나지 않나 이 안에서?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게 비행기라면 담배 피고 싶을 텐데 여긴 이상하게 담배 생각이 안 나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흉부 촬영하실 겁니다. 그거 좀 같이 모실 겁니다. 이사님 됐고, 내가 먼저지. 1등이신 거 매사에. 걱정 진짜 많이 돼. 나는 지금 여기가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들어보니까 아 여기가 여기 공기 많지 여기. 여기 좋아. 숨 쉬세요. 참으세요. 김태원님. 원래 김국진 2번인데? 아니. 자,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숨 참으세요. 자,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숨 참으세요. 의학은 발달해 가는데 의료 장비는 굉장히 발달됐잖아. 몸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 사사시 다 보여주는 거야. 근데 결국 지금 태호 오빠는 어떤 말을 해도 난 넋이 나간 거 같아. 네, 근데 이거 좀 다르다. 아, 왜 이렇게 숨이 가쁘지? 아침까지 괜찮았는데. 야 내가 핸드폰 안 가져왔지? 야 우리가 몇 층이지 여기? 혼자 사줄게 오빠. 야, 이런 애를 나와서 배낭여행을 하래? 야, 몇 층이야? 물어보고 가. 층이지? 아, 그래? 진짜 뭐지? 대장 내시경도 비스듬하게 있다고요? 그거는 알려주지 마세요. 저기 불량중에 최고 불량 남자. 비수면. 야 어차피 비수면으로 시작한 거 끝을 봐라. 그러니까. 내가 막내면 나는 비수면으로 한다. 저 약간 치질도 있어요. 아래 위로 만나는 거지. 베이비 원몰 타임 쳤 Baby, one more time. Let me blow your mind. 제가 슬쩍 여쭤봤는데 이랑 그
검사만 좀 힘들고요. 나머지 검사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간다 그러시던데. 지금 검사가 편안하느냐 안 편안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배. 사람이 건강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니 검사가 편안하냐 이런 자막 좀 넣어줘. 아니에요. 할배야. 혼자 외로웠어. 사람들도 억울해. 많이 할배야. 근데 저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사실 검사가 뭐 무서워서 못 가는 그 뭔가 좀 두려움이 있어서 못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짜 편하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분량을 위해서. 분량을 위해서. 정말? 비수면으로 10분 보장한다고. 강의가 아니고 그냥 얘기로 들으세요. 얘기로 들으시고. 저도 담배는 많이 폈거든요. 펴가지고 10년 동안 담배 피고 뭐 밤 12시가 되면 장초 차전에서 또 피고 모자라면 또 말아 피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제 환자가 담배 핀 지가 20년 됐는데 암 진단 받고 와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평균은 6개월인데 뭐 치료 잘하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습니까? 해봅시다 그랬는데 그 환자가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딱 그걸 보고 나니까 충격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담배 끊으라고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씻고 하는 거. 그래 놓고 이제 당신이 담배 끊으라고 했으니까 담배를 하나 더 핀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 환자를 보고 나니까 이제는 담배 피는 맛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한번 재수를 해야 인생을 알고 삼수를 하면 철학을 한다고 그러는데, 암을 걸려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농담이라도 좀. 암이 아닌가, 이 마음 조일 때 담배를 끊으시겠다는 그런 결심이 굳어지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폐암에대해서 얘기하면 100년 전만 하더라도 폐암이라는 질병이 하도 드물어서 폐암이라는 교과서를 쓴 사람이 앞에다 서문에 이렇게 희귀한 병에 대해서 책을 써서 미안하다고 사과 문장을 썼을 정도라고 그래요. 좀 괴람된 질문인데요. 타르나 그 니코틴의 그 양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배. 그거는 어떤 건 높고 낮고 하는데 그게 약간 도움이 되나요? 예, 타르에 발암물질 들어있으니까 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탈을 적게 하면서 니코틴 함량도 줄어듭니다. 옛날엔 한 대 피더라도 끝까지 안 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한 대 다 피더라도 그야말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한 대를 더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은 한 갑으로 안 차고 한 갑 반을 피든지 두 갑을 핀다는 얘기예요. 함량이 줄은 만큼 더 많이 피게 되고, 함량이 줄으니까 몸에 들어가서 흡수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폐 속에 가지고 있는, 머물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위험들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암들은 이 조기 발견이 쉬운데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발견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 좀 들었어요. 초기에 발견됐을 때하고 좀 진행됐을 때하고 이제 그 생존율이 차이가 있을 텐데요. 초기에 발견되면 생존율이 뭐 8, 90% 되고요. 뭐 1cm 미만이면 거의 90% 되고. 초기라는 건 어느 정도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초기라는 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3cm, 암 덩어리가 3cm까지. 몇 개월 정도? 근데 몇 개월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몇 개월인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저기서 암 덩어리가 커져서 1cm 정도 돼야 엑스레이나 CT나 발견된다고 그러거든요. 일단 뭐 1cm 있는 것이 2cm로 자라는, 소위서 배로 증가되는 그런 타임을 보면 3개월 정도가 평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개월 정도 평균. 저기 그 많이 진행됐을 때 그 네. 자각적인 그 증상이 어떤 게 보통 좀? 그 기관지 내에서 암 자라면서 자극을 해요. 자극을 하고 분비물도 나고 자극을 하니까 뭐 가래가 꼈다고 해야죠. 기침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기침하면 감기 걸렸다고 자가 진단을 다 해버리거든요. 근데 소위 해서 감기 걸렸는데 안 낫는 것이 뭐 2, 3주 가고 뭐 약 먹어도 안 낫고 계속해서 콜록거린다 하면은 그 폐암일 수가 있고, 뭐 피가 섞여 나온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늑막에 물이 차게 되면 숨이 차다, 답답하다, 뭐 소화가 안 된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뼈에 전이가 되면 이제 야,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 옆구리가 결린다, 아픈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 뇌로 전이게 되면 뭐 머리가 아프다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머리 아픈 것은 뇌로 전이가 하나가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가시고 이상 증상이 없는 것이 암의 증상이에요. 무증상의 증상이에요. 그다음에 가족력에 대해서 어떤 암은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한 암도 있어요. 뭐 유방암 중에서도 어머니가 암이 있고 언니도 그러면 본인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폐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전인자가 크진 않다. 전체 암 발생이 한 뭐 3% 미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는 담배 피워도 괜찮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 담배 안 피웠는데 걸린다는데 그분 중에서 유전적으로 담배에 있는 발암 물질을 대사하는 효소가 발달되신 분하고 안 발달된 분하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 할지라도 많이 피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 공해 물질 같은 것이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폐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맞나요? 이제 발암 물질이 공해 물질 중에 섞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섞여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우리 실내 공기에서 가장 큰 공해 물질은 담배 연기예요. 담배 연기 그 자체가 공해 물질이라고. 차 매연가스 속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매연가스에다 코대고 숨 들이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담배는 자기 입에다 대고 연기를 품어들이잖아요. 빨아마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공기 맑은 데서 담배 피는 게 공해가 찌든 도시에서 담배 안 피는 것보다 나쁘겠네요. 더 나쁘죠. 인터넷에 들어가고 자가진단 또는 다른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닌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 소견을 물어볼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것도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얘기했지만 거기서는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얘기 다 있는데 자기 경험에 의한 것도 있고 뭐 했었더니 좋아졌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회사 나빠진 사람 그게 인터넷에 못 올립니다. 돌아가셔서. 그래서 뭐 먹어서 좋아졌다 나았다는 사람은 그런데 뭐 먹어서 나빠진 사람은 그 얘기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 대표가 담배를 이제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많이 피고 그러면 이 가슴이 이렇게 통증이 좀 있어요. 그게 지금 저 암하고는 상관없을 텐데요. 담배 피시면 거기 니코틴 작용 중에 하나가 혈관을 수축을 해요.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뭐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으면 끊을 때가 됐고 결론 하나는 그거예요. 담배 핀 사람하고 안 핀 사람하고 평균 수명 차이가 10년 차이 나더라. 담배 끊으면 폐암의 위험도는 뭐 10년 지나도 안 피는 사람처럼 되지는 않는다고 그러는데 심장병으로 돌연사하는 위험도는 뭐 한 달 이내, 1년 이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끊어야 되네. 끊을게요. 지금 암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눴잖아요. 이제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건강 지키는 게 아니고요. 네네. 사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고 자꾸 해가지고 뭐 건강에 좋은 거, 암에 좋은 거 하면은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되는 게 너무 많고요. 보건복지부하고 암센터 뭐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10대 수칙한 거 있거든요.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담배 피지 말고 담배 연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맞지 말기 뭐 이거거든요. 두 번째는 음식에 관한 얘기고 세 번째는 이제 체중 관리.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건강 검진을 하라고 통지 나가면 바쁘다는 핑계로 안 받지 말고 미루지 말고 꼭 받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겁나서 안 가는 거예요. 뭐. 예? 겁나서 안 가는 거라고요. 말은 나 건강하니까 왜 해 그러는데 속으로는 쫄아가지고 암 발견되면 어떨까. 네, 정확하게 뭐 그러고. 보이나요? 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술도 2잔 이상 많이 먹고 체중 관리도 좀 안 하고 음식도 많이 먹고 건강검진만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받으면 죄송합니다. 그건 본인의 자유의사니까요.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오래 살겠습니까? 얘기해 주시죠. 와, 결과 뭐 혼날 것 같은데요. 예, 결과를 좀 보죠. 예, 결과를 좀 보죠. 이윤성님.
그래서 한번 CT를 보게 되면 O양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O양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 이제 새카맣게 보이는 거, 이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데가 여기 있고 양쪽으로 기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고 이제 상엽, 뭐 중엽, 하엽 내려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나온 건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이에요. 근데 이 정맥을 쭉 따라 내려가면 우심방, 우심실 해가지고 폐로 내려가는 건데 현재로서는 아주 깨끗합니다. 배가요? 예, 깨끗한 나중에 뭐 아주 계속 담배 피시면 1, 2년 후에 깨끗하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그럼 저 1, 2년은 펴도 되나요? 아니요. 오늘 여기 오시는 것이 이제 담배 끊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끊으면 저렇게 깨끗한 폐를 계속 간직할 수 있다라는. 간직할 수는 있는데 이 속에 지금 여기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도는 안 했지만 담배를 폈다는 얘기에서는 굴뚝에 끓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다음은 윤성호님. 윤성호님. 먼저 하는 게 낫.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이거 매 맞는 거 같아. 네, 뭐 심각한 CT 보시면 폐 이상 결핍은 없고요. 없고 다른 데도 이상은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정진님. 야, 뼈가 딱 곧네요, 형은. 바보야.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 한번 자세히 보여야 될 텐데요. 한번 볼게요. 아까 그 보였던 자리가 이 밑에 내려가다 보면 있을 거예요. 이제. 이상 소견에는 이상 소견인데 걱정할 이상 소견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그 결핵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때 예, 한번 아마 이런 경우는 그 전에 뭐 폐렴을 앓았다든지 결핵을 앓았다든지 나은 자리에 상처가 남아 있으면서 이게 석회화가 돼 있어요. 근데 걱정할 이상 소견은 아니에요. 죽 같아. 이경규님. 오랜 동안 이 흡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그 폐에 대한 약간 그 가슴 통증이 좀 있어요. 심하게 뭐 과로했다든지 또 담배를 그날 많이 피웠다든지. 한갑 정도. 아름다우신데요? 멋있습니다. 오, 저 허용 거 저. 너 가만히 안 있어. 야, 너 죽는다. 성령되는 수 있어, 너. 이경규님이 그 상엽 위에 부분에 가가지고 폐기종 중이 약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근데 이게 이제 폐 실질이 약간 손상이 가고 이게 이제 다른 데보다 바람이 더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보이는 게 그렇고 이것이 담배를 계속 피우고 그다음에 기관지염이나 폐렴 이렇게 있으면 폐 조직이 손상되면서 이런 구멍이 더 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숨이 차다 이렇게 숨가쁘냐고 올라가면 못 따라가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데 겁나죠? 아주 미치겠습니다. 네, 미리 좀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김태현님 12세에서 45세까지 흡연. 진짜까지? 왜 손이 아프지? 아침까지 괜찮았는데. 김태호님도 폐기종이 있는데 좀 더 심한 편이에요. 보시면
보시면 이런데 바로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폐기종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더 진행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담배 끊으십시오 하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새해 결심하셨어요? 네? 새해 결심하셨어요? 뭘? 지금 김태호 씨하고 저하고 심각 정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근데 비슷한 수준인데 하늘나라 가는 데는 다투지 마세요. 제가 먼저 가야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김국경님. 이분을 왜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가나다 순도 아니고 세종대왕 순도 아니고 걱정 진짜 많이 돼. 나는 지금 여기가 어디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지? 예 괜찮으시고요. 엑스레이상에서는 화이팅!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폐기종. 폐기종이 있다고 좀 나왔네요. 폐기종 그 증상 그 현상이 좀 더 진행되고 여러 군데가 생기고 있는 게 밑에까지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게 상당히 그 상엽 있는 데서 생기고 있고 하엽 쪽에도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여기 치료는 좋아하지 않고요. 치료보다도 예방인데 이것 때문에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손상을 안 가도록 원인인 담배 끊는 거세요. 몇 살 때쯤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몇 살이세요? 46입니다. 46에서 45세 끊는 게 제일 좋아요. 40대 중반에 끊어야 되는데 40대 중반 넘어가면 또 그렇습니다. 이 암은 고칠 수 있는 병입니까? 초기면은 뭐 8, 90%는 완치된다고 그랬고 그래도 치료하면서 사시는 분, 치료해서 나으신 분 있고 또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치료하면서 당뇨병이나 만성병처럼 가지고 살 수 있다. 폐를 우리가 위해 줘야 폐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래 살게, 편하게 살게. 더 이상 폐에 손상을 가지 않도록 잘 지켜주고 애지중지에 다뤄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검사하세요. 30년 했어요. 담배 어떤 짐을 이제는 벗어 던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간암 조기라는 이쁘게 나와? 이쁘네요. 찾아야 되세요. 이제 2008년 말 병원에 가서 이걸 찍었는데 집에 찍는 사람이 한숨을 쉬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상태로 돌아다니셨어요? 지금 많이 엄청 좋아졌죠? 좋아지시죠. 많이 좋아. 별게 없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그죠. 또 조기 발견하면 빨리 고쳐서 좋고 윈윈이네. 대상이나 먼저 하는 거야. 숨 쉬시고 배별로. 죄송하지만 그 간 모양을 보시는 건가요? 간 모양도 그렇고 간하고 쓸개하고 양쪽 콩팥 비장 췌장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볼 수 있는 거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왜 한숨을 쉬고 또 왜 한숨을 쉬세요? 왕자 있을 것 같죠? 없어요? 간 스캔? 컴퓨터에서 스캔. 간
간 스캔이라는 거는 크기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보다 기계로 정확하게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는 건 이제 내 주관적인 게 강하고 저건 좀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제일 배를 쑥 불려보시고 힘 빼시고요. 쑥 불리시고 거기보다 간이 안 가시. 예? 거기보다 간이 안 괜찮아요? 간이 안 좋아지면 일단 먼저 붓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개 우리 간은 갈비뼈 아래로 보호가 돼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간은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보호가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제 만져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질 때 만져지면 이게 아마 간이 커졌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거기서 딱딱한지를 봐서 이 사람이 간이 굳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간 경화라는 것 자체가 간이 딱딱하게 굳어간다. 예전에 이제 간이 한번 굳으면 돌아올 수 없겠구나 생각하지만 지금은 술을 끊고 관리를 잘하면 어느 정도 이제 간도 회춘이 되는 거예요. 딱딱했던 게 다시 부드러워지죠. 어느 정도는. 뭘 이제 뭐 청각대로 돌아가긴 어렵죠. 거기까지는 가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는 돌아간다는 사람 살아온 게 있는데 완성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방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다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술 별로 안 마신다. 좀 끊었어. 완전. 오빠 몇 살 때부터 술을 많이 드신 거예요? 나? 18살 때부터. 하루도 안 쉬고. 뭐 일단은 의지가 강하신 거고. 감사합니다. 그 자기 관리를 늦게나마. 네, 좀 많이 드셨지만. 그럼요. 손바닥이 괜찮습니다. 아니야 진짜 알자기를 보여줄 텐데. 이제 술 끊어서 여러 가지가 좋은 사이에요. 한 방울도 안 마셨습니다. 얘는 더 좋네요. 네. 생명줄은 제가 더 깁니다. 부끄럽습니다. 팔은 머리 위로 하시고요. 약간 두드리는 느낌이 살짝 드실 거예요. 아프진 않고요. 네, 간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여서요. 이제 간 경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네, 수치가 11 이상이면 경화가 조금 높다고 생각되시면 되고요. 수치가 높을수록 이제 경화 정도가 높다고 이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근데 내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따가 한꺼번에 나오죠? 네. 나중에 교수님이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겠네요. 스몰, 미디움, 엑스라지고는 간이 작다 크다 이건가요? 아니 이제 흉곽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조그마한 거는 이제 소아들, 이제 성인들. 간이 엑스라지고는 간이 크다는 죄송합니다. 보시면 되시고요. 네. 보이게 상의 올려주세요. 운동 좀 할 거. 운동 좀 하지. 그죠? 이 안에는 있어야지. 지방이 약간 덮고 있어서 그렇지. 팔 머리 위로 하시고요. 숨 쉬세요. 숨 쉬세요. 너무 창피한 질문이라. 그 정도는 아니죠. 반복반은 이렇게 안 나왔어, 근데 아까. 여자 선생님이라 내가 부끄러워서 여기만 살짝 이렇게 알았습니다. 조금 더 올리셔야 되는데 동사시려면. 네, 부끄러워서요? 난 뭐 간이야 뭐 자랑할 게 간자랑밖에 없다니까. 아 오빠는 술을 안 드시니까. 폐검사할 때랑 완전 달라. 그러니까. 어우. 아까는 정말 얼굴에서 걱정. 아침에 차 타고 가는데 무슨 차들이 다 슬퍼 보이는 거야. 근데 간이 검사니까. 그래서 초음파는 검사하셨나요? 뭐 안 좋아요? 한숨 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술 끊었어요, 1년 전에. 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명으로 강의해보기는 오늘 처음이네요. 너무 미남이세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여자 꽤나 울리셨겠어요. 대학 초년 때는 바람 많이 맞았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여러분 만나셨나 봐요. 먼저 여러분한테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년 남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인 남자 사망 원인 1위가 뭔지는 알죠? 그죠? 암. 각종 암이죠. 그러면 2위는 뭡니까? 교통사고. 윤영비 씨는 교통사고. 혹시 다른 분은? 심근경색이나 심근경색. 당뇨. 심장마비. 심장마비. 저도 심장병. 심장병. 심혈관 쪽 고혈압 같은 요. 제가 지금 왜 여기 서 있죠? 간 때문에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망 2위가 뭘 것 같습니까? 간염이요? 간질환이죠. 간질환이죠. 간질. 그렇죠. 저는 예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센스가 뛰어날 줄 알았는데 제가 뭐하러 심장질환이니 뭐 자살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성인 남성의 암 다음은 간질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40대 성인 남자에서 사망 1위는 간질환이에요. 자, 그러면 간은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오른쪽 갈비뼈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갈비뼈로 보호되어 있는 장기는 심장, 폐, 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만큼 간이 굉장히 중요해서 반드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장기다. 그러면서도 장기 중에서 제일 큰 그런 장기예요. 그래서 아까 점심 때 들었던 그런 모든 것의 영양을 간에다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굶어서 필요할 때는 간에서 뽑아다 이렇게 써주고 또 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간이 그것을 해독을 해줍니다. 근데 그 해독의 기능을 넘치게 했었을 때 간이 죽어요. 자기가 죽으면서 해독을 해주는. 그래서 저희가 영화 중에 그때 왜 무슨 착한 놈, 뭐 이상한 놈, 뭐 나쁜 놈, 뭐 그런 영화가 있었죠. 네. 착한 간. 착한 간은 늘 우리 몸을 일정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착한 간이다 하는 거죠. 이상한 간. 그러면 이상한 간. 이상한 간은 왜 이상한 간인가? 지금 여러분들 인공 심장이라든지 인공 콩팥이라든지 그런 건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인공 간은 아직 못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간은 그만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돼도 아직은 인공적으로 만들지 못해요. 또 굉장히 조용해요. 우리 저 김국진 씨 같이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모르겠어요. 하는 일이 많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참을성이 많을지 몰라도 간은 제가 이상한 간이군요. 하는 일이 많고 조용하고 참을성이 많아요. 그래서 간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기 때문에 착한 간에서 나쁜 간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 좋은 거는 자기가 스스로 지켜내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불을 훔쳐서 사람에게 준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프로메테우스. 네, 맞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그래서 신한테 형벌을 받죠.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절벽에 묶여서 낮에 독수리한테 이렇게 쪼이는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간이 다시 재생이 돼서 그 다음날 또 다시 독수리한테 쪼이는. 그리스 사람들은 이미 예전에 간이 재생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간이 계속적으로 간에 뭔가 부담을 주는 일을 하게 되면 간이 일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파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황달이 오고 복수가 생기고 혼수가 오고 급기야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은 소리 없는 장기 침묵의 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자 이런 뜻입니다. 간은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 번째로 가장 흔한 암이에요. 폐암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았고 아마 위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간암이 되게 되는데 거의 1시간에 지금 1명꼴로 간암으로 죽어요. 특히 남자의 자격에서 중요한 병인 이유가 거의 서너 배가 남자들한테 많이 생겨요. 그리고 40대, 50대
이제 암이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그 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일을 많이 하면서 이거를 과로와 술. 네네. 다 동의하시. 스트레스 또 다 동의하시. 스트레스 또 스트레스. 이 친구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간 질환을 사망하는 일이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걸 해소하려고 술을 자꾸 마시다 보니까 간암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나 사실은 간암 환자를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7할, 10명 중에서 7명 정도는 B형 간염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과로나 술 때문에 간질환이 대부분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만으로도 간염이 걸릴 수 있는 건가요? 피로하거나 무리 안 해도? 그렇죠. B형 간염은 어머니가 B형 간염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태어날 때 다음 세대한테 넘어가게 돼요. 20명 중에 1명 정도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 국민 중에. 그러니까 이 방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B형 간염 보유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들이 얘기하기 싫어해요. 왜? 우리 사회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같이 있어도 전염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보는 일이 B형 간염 환자를 보는 일인데 그렇게 본 지가 이미 몇 년이 됐을 것 같습니까? 30년? 네, 30년이 됐습니다. 보통 달인의 경지에 들어가려면 10년이 넘으면 달인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30년이 됐습니다. 3달입니다, 3달. 3달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간암 환자들이 많은 겁니다. 또 정말로 노력해서 술을 열심히 드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간이 망가져서 급기야 간경변으로 가고 간암으로 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간이 나쁜 사람들은 1년에 2번만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점검을 1년에 2번 하라 그러죠. 그죠? 대부분들 그거는 해요. 사고 안 나려고. 그런데 자기 몸은 안 해요. 자동차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되겠죠. 그렇다 그래서 그럼 모든 사람이 그럼 1년에 2번씩 다 검사를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어떤 이유든지 간이 굳어진 사람, 그 다음에 B형, C형 간염 환자들이 대부분 간암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40세 이상 남자가 유난히 잘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앞줄에 계신 분들, 거기에 상습 음주자, 점점 이제 용의자가 좁혀지고. 남자가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확률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 건가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뭐 간암에 안 걸리려고 성전환 수술까지 받을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하면은 상당히 극단적으로 말해요. 아주 쏙쏙 들어옵니다. 예, 어떻게 하면 간암을 예방하는가를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어요. 3번의 기회가 있어요. 1차 예방은 뭐냐? 간염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간염만 걸리지 않으면 거의 80~90%는 간암이 안 생겨요. 그래서 B형 간염은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느냐?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그거는 3번을 맞으면 되고 그러면은 앞으로 평생 B형 간염이 안 걸려요. 이것처럼 남는 장사가 없어요. 그죠? 저 B형 간염이 항체가 그냥 자동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B형 간염 만연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B형 간염과 접촉했다가 저절로 항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리 하나 좋은 소식을 드릴게요. 앞에 계신 3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B형 간염이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네? 좋은 건가요? 그렇죠. 돈 번 거죠. 우리도 모르게요. 그렇죠. 형님. 달려가서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런 경사가 야,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았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시절에는 주변에 워낙 B형 간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50%는 다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50%가 예. 그리고 앞에 3분은 A형 간염에 대해서도 다 항체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나? A형 간염도 앞으로 절대 걸릴 염려가 없습니다. A형과 B형은 한 번 항체가 생기면 평생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저분하게 먹고 살아도
그러나 너무 좋아하실 건 없는 게 여러분 세대는 90%가 자연적으로 A형간염을 다 갖고 있어요. 항체를. 그러나 뒤에 세대들은 좀 우리 국민이 잘 살게 된 시대에 이제 태어났죠. 그죠? 그 바람에 위생적으로 살아서 지금 저항력이 없습니다. 아, 그런 장단점이 있군요. 우리나라가 못 살 때 태어난 게 정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네. 저희 중에 그 항체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거는 이제 예방 접종을 맞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얼마입니까? 돈이 좀 들어가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예방은 뭐냐? 간이 나쁜 사실을 알았을 땐 더 진행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면 돼요. 이러한 관계를 또 놓쳤다. 그런 데는 이미 간경변으로 갔다. 그런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서 설사 암이 생기더라도 빨리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해주는 이렇게 3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혹시 금주가 조금 어려워서 그 가시오가피 나무나 칡즙을 병행하면서 음주를 하면은 조금 간이 보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마음의 위로가 되죠. 마음은 위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거였어요? 네. 제가 간암 환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간암은 쉬운 병은 아니에요. 그러나 불치의 병은 아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싸우면 좋겠다라는 거고. 제가 어디선가 봤었는데 개구리가 황새한테 잡혀먹는 순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수 있다. 황새의 목을 잡고 삼키지 못하게 지금 그죠?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정신으로 가지고 싸우면은 못 이길 게 없다. 이게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 환자는 이게 다 간암 덩어리예요. 저도 크게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분이 몇 차례 치료하고 이게 그분인데 암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분은 이렇게 나와서 한 7, 8년을 잘 살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노력하다 보면 항상 기적은 있어요. 최종 이제 결론을 냈겠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면은 간암은 제일 좋은 게 뭐냐? 예방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서 문제가 커진 다음에 해결하지 말고 항상 정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지 잘 보고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간암은 우리가 점점 극복할 수 있는 병으로 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친다든지 자기 병을 이제 과소하는 그런. 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들을 잘 보셨죠?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40년, 30년 평생 산 거에 대한 오늘 이제 시험 결과입니다. 먼저 이윤석 씨. 나는 일단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간 부위 쪽에 암이 있으셨기 때문에 간이 좀 걱정이고. 먼저 이윤석 씨. 여기 지금 간의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교적 날카롭고 외모처럼 간도 날카롭게 이렇게 잘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피 검사 결과를 보니까 간, 당뇨, 콜레스테롤 다 정상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예측 모형으로 했었을 때 예방 접종이 이제 필요하세요. B형 간염 말씀하시죠? B형 간염이 들어온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방 접종이 필요하신 분이고요. 예. 굉장히 좀 술을 드실 때 확 포기만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좋죠? 그게 왜냐면요. 술은 중요한 게 간에 손상을 주는 거는 결국은 총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주를
어떤 사람은 난 매일 한 병씩 마셨다. 그러면 일주일에 7병 마신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안 마시는데 하루에 7병을 먹었다. 그럼 그 사람도 7병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알코올성 간질환이 오는 거는 보통 평균 매일 사람에 따라서 소주 반병 내지 한 병을 쉬지 않고 5년 이상 드시게 되면 되게 무리가 오게 되는. 저는 폭음을 해도 그 술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그 다음이나 뒤에는 안 먹습니다. 계속. 며칠을 집에 이렇게 누워 계시고. 그렇죠. 예. 발전일 때까지. 몸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윤석 씨 같은 분이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간이. 그다음에 우리 윤영빈 씨. 윤영빈 씨도 간을 보니까 술을 좀 즐기시는 편이죠? 아니 저 거의 안 먹는데요. 잘 안 드세요? 아까 여기 모양을 보면은 약간은 이윤석 씨보다는 좀 간이 조금 통통해 보이긴 해요. 외모가 비슷해요. 근데 좀 그 음식을 즐기는 편인가요? 저는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괜찮으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비형간염 예방 접종을 맞으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정진 씨. 제 비서가 자꾸 사인 받아달라고 이정진 씨의 경우도 여기 간이 보시면은 비교적 저희가 보는 그러니까 착한 간이죠. 착한 간. 여기 간이 보시면은 비교적 간이 이쁘고. 이뻐요? 사인 한번 해드려라 저기다. 간 사진에다가. 그래서 세 분은 뒷좌석에 계신 세 분은 다 간 쪽은 B형, C형 간염 다 없으시고 간 기능도 다 좋으시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관리를 잘 못하면 이 좋은 간을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 김국진 씨 간입니다. 우리 김국진 씨 간입니다. 김국진 씨 검사 결과는 간이 지금 김국진 씨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젊어 보여요. 그래서 피부가 그래도 좋으시죠. 뒷좌석에 앉아 있는 분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좋고, 더 좋은 거는 B형 간염이랑 A형 간염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다가 나갔기 때문에 항체까지 다 갖고 있는 상당히 겉보기와 달리 굉장히 건강한 모습과 중간.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경 씨 건데. Mama, take this badge off of me. 자, 우리 이경규 씨, 여기 보면은 지방간이 좀 의심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간이 아까 다른 분에 비해서 조금 어떻게 각도가 좀 저희가 예각이라 그러죠. 이렇게 날카로운. 저렇다는 건 뭐냐면 간이 약간 좀 똥똥하다는 뜻이죠. 즉 간에 좀 기름이 조금 끼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음식 조절을 조금 하시고 술을 좀 건전하게 그렇게 주의를 하시면 되고, 그러나 다행스러운 거는 B형, C형 간염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다 괜찮고 피부 이렇게 외모상 보는 거에 비해서 간은 되게 젊은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김태원 씨. 하기 시작한다. 일단 간이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아닌 상태에서 배가 그나마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걸 내가 아니까. 김태현 씨는 이제 본인이
과거에 술을 좀 즐겨 하셨고 좀 지나치게 사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김태현 씨 간의 모양인데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지방간이거나 간이 조금 지방간보다는 조금 더 나쁘지 않을까 술을 좀 오래 드셨던 것이 그런 것을 의심케 하지만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괜찮으세요. 좋으시고 생각보다라는 건 어떤? 오랫동안 마신 것이 그렇게 쉽게 간이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서 혹시는 좋지 않을까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걱정을 했는데 이 중성지방이라는 게 좀 높아요. 그게 뭐죠? 중성지방이라는 거는 이제 이 피 속에 일종의 기름 성분인데 간이 이제 나빠지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냉장고로 치면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죠. 다른 걸 뭘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것이 별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피 속으로 돌아다녀서 피 속에 기름기가 많은 거죠. 그 아까 빨리 죽는 분 중에 하나가 40대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더 빨리 죽는 분이 있어요. 결혼 안 한 남자가 더 빨리 죽습니다. 평균적으로. 그건 왜 그러냐? 전제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가서 재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이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친구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누구를 얘기해서 한 거나 일반적인 제가 보면 일반적인 저도 사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아까 강의하실 때 뜨문뜨문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아니 제가 왜냐면은 기러기 아빠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기러기 아빠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조류 독감에 잘 걸리거든요. 병원 그렇게 안 바쁘시면 저랑 같이 하시죠. 저도 위에 아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매일 제가 모든 걸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뭐 일주일만 하면서 하시죠. 아니 주치의로 저는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되면 이경규 씨처럼 될 것 같은. 제가 예전에 의사 초년병 시절만 하더라도 덩어리가 혹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아파서 병원에 온 경우 그 당시에는 진단만 하고 대개 집으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보통 6개월을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예전에. 그러나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진단도 빨리 되고 치료도 많이 있기 때문에 10년 넘게 오래 잘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암은 이제는 더 이상 불치의 병이 아니고 조기에만 진단하면은 완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내 간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보고 이상을 발견만 하면 늦지 않아요.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 아닙니까? 중년 남자들, 그죠? 그런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거북이처럼, 그죠? 조직 검사하실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랑 제일 맞아요. 이거 지금 저거 아마 한 3mm에서 5mm 정도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요. 위가 오히려 좀 불편하죠? 이거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아, 대기실로. 네. 구경 좀 하고 갈게요. 궁금해서.
네. 남자 자기에서 누가 제일 편해? 정말? 네. 그 다음 분은 이정진. 이정진. 사실 게 실성 있는 얘기네. 집에 있는 사람이 들뿐인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자고 있는 정신이 형 어디 있나요? 회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야, 근데 비수면 대장내시경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진짜요? 검사 체질 같대. 검사 체질을 왜? 그게 방송의 체질이어야 될 텐데. 연예인 검사가 체질. 검사가 체질이 큰일이다. 혹시 뭐 또 저 비수면 도전할 거 없어요? 김국진님. 김국진님. 네, 눈 좀 떠보세요. 회복실 나오셨어요. 네, 앉아보실게요. 정신이 없으시죠? 네, 다 하셨어요. 우리가 보이는 거는 대장암 오류입니다. 저희가 나오는 거야? 우리 저희가 나온 거지? 야 용종을 떼낸 사람이 있다면서? 나도 저도 뭐 저는 용종을 떼는 게 아니라 검사하신다고 조직 검사하신다고 이렇게 떼내시더라고요. 얘는 비수면이기 때문에 기억나. 전 다 기억해. 제 대장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요. 야, 비수면하니까 저 방송에 분량 확 늘어난다. 축하해. 많이 하네. 전 다 봤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봤으니까. 부럽네. 아니 조직 검사한다고 뭘 떼냈어? 떼내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좀 안 돼 보인다. 그 대장암 이쪽 계통은 그 육류를 섭취했던 그 민족들이 많이 걸렸는데 우리가 이 서구화되면서 우리도 이제 고기를 많이 먹잖아. 그지 뭐 삼겹살이다, 소고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더라도 흰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흰 고기. 그러니까 가장 흰 고기는 뭐냐? 가장 고기가 흰 거는 왜 웃어? 웃는 거야? 아니야.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20번째 들어서. 그래서 방송으로 처음이잖아. 방송은 처음이잖아. 그래도 수고있는 척 해드려야지. 에이. 아니, 웬만하면 어떤 게 신곡이 있어? 그래. 장담하는데 딱 이면수. 닭은 아니겠죠. 장담하는데 딱 이면수. 닭은 아니겠죠. 이면수 삼치. 그래. 생선이 고기가 희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하는 거야. 흰 고기. 그다음에 닭고기. 닭고기가 희잖아. 아니야, 닭고기가 희고. 전문가한테 들으시죠. 그럼 처음부터 뜯는 말이든지. 아니야. 지금 남자한테 가장 많은 거는 위, 갑상선, 장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갑상선암은 좀 암축에 못 끼거든요. 97, 8%가 사는 암은 이게 과연 암이냐 이런 생각에서 이제 빈도로 3위지만 실제로 중요성은 2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위암은 조금씩 줄거나 뭐 그대로 가고 있고 대장암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대장암이 1위가 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대장암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잘 먹어서 생긴다 이런.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못 먹어서 생긴. 아니죠. 제대로 못 먹은 거죠. 그러니까 대장암에 이제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유전적 소인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식생활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식생활이 그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밀려준 좋은 식단을 버리고 지금 서양에서도 버리려고 하는 식단으로 자꾸 쫓아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네. 근데 아까 고기는 흰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특히 뭐 새끼를 돈가스로 먹는다든가
한 끼리 짜장면으로.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직업 아니에요? 항상 즐거워요? 즐거운 척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즐거운 척하는 것 같아요. 6명이 있으면 한 4명 정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3명, 3명이구나, 얘네. 그러면 이 중에 누가 대장암 걸릴 일이 제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만 갖고는. 참,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걸릴 확률이 제일. 그렇죠. 왜냐하면 제일 큰 원인이 고령화거든요. 스트레스가 아니고 형 고령화래. 그러니까 모든 암이 많이 생기는 거는 고령화가 1번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암세포는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것이 우리 몸에서 제거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많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암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해드린 모든 것들이 암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진짜 원인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하고 겁먹는 거. 왜? 그 위하고 대장은 좀 틀린데요. 위는 1년에 한 번 정도 내시경 하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대장은 50세가 되면 5년에 한 번 정도 대장 내시경을 하라는 게 대한대장암의학회 권고안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세 생일 선물로 대장 내시경을 선물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각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선물하시려고. 병원에 예약을 해드리면 되죠. 여기가 생각하는 거군요. 생일날 있으니까 이 박스 싸가지고 아버님 대장 방문 선물입니다 하면 아버님 집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잘못 알아들었어요. 자, 이제 대장암은요 거의 90%가 선종에서 시작해서 암으로 가거든요. 선종이라는 건 조그만 혹인데 양성혹입니다. 그게 암이 되려면 한 5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시경만 하면 90%는 막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내시경하기 겁나고 게을러서 막지 못하는 거니까 게으른 게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장이에요? 예, 이게 이제 모형인데요. 요게 지금 소장이 끝나고 대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요게 흔히 우리가 맹장이라고 하는 출솔기예요. 그럼 이제 주로 대장이 하는 일이 이쪽에서는 수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수분하고 전해질을 흡수하거든요. 이쪽에서 주로 하는 건 대변을 저장하는 일이에요. 여기요? 예, 특히 여기가 변 보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대소변 가르는데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 3년 배운 게 없어지고 배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수술하고 나면 변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항문의 제일 큰 기능이 뭐죠? 배변이죠. 배변하고 잡는 거예요. 잡는 거. 네, 잡아야 돼요. 예, 잡는 거. 흘리지 않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 근처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변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장은 이거 전체를 대장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개 이 부분을 빼고 해요. 여기까지만. 여기는 직장이구나. 똑바로잖아요. 그래서 직장이에요. 그래서 대장은 비교적 수술하기가 쉽지만 직장이 되면 수술하기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거기가 배변을 조절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 짧은데 저기가 더 복잡해. 예,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이만큼 잘라도 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 어느 정도까지 잘라내도 괜찮은 건가요? 다 잘라도 돼요. 다 잘라도 돼요. 대장은 다 잘라도 됩니다.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장이 그 영양분 흡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왜 만들어놨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냥 없애버려가지고. 선생님이 만드신 거죠? 그 이제 쉽게 생각하면 새가 날아가다 찍하고 싼다고 네네. 생각하면 그 데이트하다가 찍하고 같이 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거 좋겠어요, 그럼? 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술을 할 때 완치성을 높여보자는 게 목표인데 완치성을 높이면 어떻게 되죠? 합병증이나 기능 손실이 많아집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자, 여기 암이 있을 때
요만큼 자르는 거하고 여기 자르는 거하고 여기 자르는 거하고 여기 자르는 게 어떤 게 가장 좋으냐. 만약 여기 잘라갖고 목숨을 잃는다면 여기를 잘라야겠죠. 그래서 조금 자르는 대신 만약 사망률이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강의하시는데 딱 저만 딱 쳐다보고 내가 무슨 아니 근데 항상 한 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장 아니에요? 대장입니다. 우리가 대장을 지금 전공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대장이에요 이게. 과민성 대장입니다. 과민성 대장.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 환자분들이 뭘 걱정을 하냐면 의외로 항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재발을 안 하기 위해서는 혹에서부터 2cm 정도는 떨어져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자르거든요.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자르고.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있으면 2cm를 아래로 만들려 보면 항문이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항문이 있는데 괄약근이 없으면 없는 것만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간신히 살려놔도 근육이 튼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여줄 수가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 살려놓으면 변 흘리는 경우 많거든요. 어느 시아버지가 변을 흘리고 며느리한테 떳떳할 수 있느냐. 돌아가실 때 위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대장암의 치료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암이 돼가는 단계 초기에서는 내시경으로 띄어내는 것만으로 완치가 됩니다. 내시경이 진단뿐이 아니에요. 아주 초기 암에서는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떼어내기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뭐 내시경이 발달하고 그랬어도 표준 수술은 개복 수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수술이 뭔가 그거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뿐 아니라 그 환자가 어떤 환자인가. 예를 들면 탑 여성 모델이 수술을 한다 그러면 1번은 뭐죠? 상처거든요. 지금은 아예 상처가 없는 수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맹장을 띄어내는데 내시경을 입으로 넣어서 위를 뚫고 들어가서 맹장을 잘라서 위로 맹장을 꺼내고 위를 꼬매고 나오는 수술을 해요. 흉터 없이요, 그러면? 물흉터 수술이라는 게. 그럼 이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나오는 거 혹시 있나? 이거예요. 이거예요. 저 오른쪽 거거든요.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게 위를 뚫고 나와서 맹장을 띄고 일로 끌고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흉터가 없네. 없죠. 야, 아까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네. 보통 이 아빠는 맹장 수술 근데 보여준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그 환자가 어떤 환자냐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법이 다 틀려져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가장 좀 항문 쪽에도 치질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약간 암에도 관련이 있나요? 치질이 암이 되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항문에서 피가 나오든지 이거를 자기 혼자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병을 키우는 게 문제죠. 암의 증상으로 피가 나는데 나는 치질이다. 자기 진단하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 간염은 보니까 간암으로 갈 확률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저는 장염을 좀 여러 번 알았는데 혹시 그게 또 대장암? 그러니까 장염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과민성 대장이 대장암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대장암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세월이 흐를수록.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과민성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저는 비수면으로 내시경을 했습니다. 아 대장 내시경도요? 네네.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체질이더라고요. 네. 너무 편했어요. 근데 이게 조직 검사 하신다고 살을 이렇게 떼어내시는데도 이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내장은 감각을 못 신경이 느껴요. 없죠? 예.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없죠. 왜 검진을 해야 되느냐? 증상이 나타나서 내시경을 했을 때는 이미 늦다는 거예요. 그럼 저
박사님께서도 예. 저 내시경 받으십니까? 예, 저는 대장암을 전공한 사람이 대장암으로 잘못되면 상당히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수면을 하십니까? 비수면을 하십니까? 제가 대장 내시경 할 때는 수면을 했고 위내식명만 할 때는 수면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진료가 있기 때문에 수면을 하고 나면 진료에 영향을 받으니까 둘 다 비수면도 괜찮던데. 저는 그거는 자신 없어요. 그리고 그 내시경 할 때 여러분들 해봤지만 이게 너무 추한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우리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희는 시청자가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운명의 시간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운명의 시간이 대장뿐만 아니라 인생을 많이 배우네요. 한 분 한 분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이경구 옹께서는 아니 저 이윤석 씨 좀 먼저 보고. 아니 대장부터 편한 대로 하세요. 대장이라 나이 먹어서 들 보는 겁니까? 아니 꼭 나이가 아니고 그냥 대장입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이상이 없었어요. 아주 깨끗한데. 오, 깨끗하시네. 이거 보면 알겠지만요. 굉장히 색깔이 이쁘잖아요.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이게 지금 요 실핏줄 같은 것들이 깨끗하게 보이고 이게 지금 장이 이게 접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쁩니까? 이쁘잖아요. 깨끗하고. 이게 일로 왔어야 되는데. 좀 뺀질뺀질한 느낌이 좀 있네요. 원래 대장은 뺀질뺀질 해야 됩니다. 미끄러져야 되니까. 변이 가다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뺀질뺀질하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깨끗할 수가? 깨끗하다. 세차한 것 같이. 보석 같아 보석. 그 정도는 아니잖아. 서로 바람 잡는 거야. 버섯까지는. 보석 같은데.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다음 장도 나오죠. 되게 넓네요, 근데? 되게 넓네요, 근데? 화살표가 있다는 거는 뭔가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에 여기 구석을 잘 보시면요. 까만 게 보이죠? 거기 구멍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펑크가 났더니. 그렇죠. 결국은요, 벽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한쪽이 꽈리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건 없는 거예요. 그걸 계실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정상인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색깔이 어떻습니까? 색깔 이쁘죠. 참 좋죠. 이런 색깔이 우리가 원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요? 예. 제 색깔은 뭐? 아까 그 색이네. 다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게 조금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사약을 오래 먹은 사람은 이게 검어요, 조금. 전체적으로. 그럼 돈가스를 많이 먹었는데 좀 괜찮네요? 돈가스 괜찮습니다. 김태현 씨는 근데 설사나 변비로 장이 되게 안 좋다고. 글쎄,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 우리 김태원 씨 주 증상은 기능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정의 변화가 내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 밥 먹을 때 모서리에 앉아서 먹지 말라, 밥 먹을 때 뭐 하지 말라 그런 우리 조상들의 말씀이 그냥 허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머릿속의 모든 것이 내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태원 씨 그 증상들은 기능적인 거고 내시경에서는 특별히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다음 장도 나오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아, 이분도 똑같구나. 여기 보면요. 이렇게 벽이 약해지면서 볼록 풍선까지, 풍선 또는 꽈리 같이 나온 게 계실인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건데, 단, 계실이 때로 그 구멍이 변 같은 거로 막히면 염증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왜 생긴 거예요? 아, 그거는 그 대장의 한쪽 벽이 약해져서 이렇게 볼록 밀려 나오는 거죠, 한쪽이. 그 이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이제 환자들 이제 많이 뵀을 거 아닙니까? 대장. 예. 그 공통적인 게 뭐 좀 있었나요? 공통적인 거요? 네네. 체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일 크게 느낀 게 약간 아무래도 비만이 조금 많죠.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굉장히 좀 강박적인 부분이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금 수술한 환자가 한 5천 명쯤 되거든요. 5천 명이 좀 넘는데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수술하고 나면 사람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착해진다고요? 아, 많이 좋아져요. 한번 우리 결과 다시 볼까요? 지금 허하네. 허해 보이는데요? 지금 저 오른쪽에 보이는 건 저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폴립이라는 겁니다. 용종? 예, 용종이요. 저게 지금 우리가 재기로는 2mm 정도, 2mm. 굉장히 작죠? 네. 이제 그 용종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비교적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선종성 용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증식성 용종이 있는데 이거는 조직검사 결과에 증식성 용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떼어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는 혹은 아닙니다. 저 용종은 왜 생기는 겁니까? 그걸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100% 예방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괜찮은 거죠? 그렇죠. 용종은 떼어냈죠. 아, 감사합니다. 예. 근데 뒤로 갈수록 뭐가 하나씩 나오네요. 아유, 잘하네 그래도. 기하학적이야. 나는 모양이 틀린 거야. 얼굴에 비해서는 아닌데. 장유 황금색이 예술 작품인데 오른쪽 거는. 자연스럽지 못하는데요? 약간 손 좀 된 것 같아. 너 손 좀 됐지? 아니야, 우리보다 못해. 아, 그 딴 분보다 저 노란 게 좀 더 묻어 있죠, 이분이. 네네. 노란 게 뭡니까? 뭐겠습니까?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게. 이것도, 야 이것도. 비동인데. 검색이 이렇게 검색어도 이거? 아, 위치에 따라서 삼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장이 동그란 게 아니고 대장에 줄이 3개 겉에 이렇게 왜 바지에 이렇게 줄 대듯이 3개가 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삼각으로 보입니다. 아, 그 정진이 형 거는 동그란 건 아니네요. 아, 다 그래요. 위치에 따라서 삼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네. 축하한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다음 장도 나오죠. 오. 유아. 이 대장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우리 요즘 좀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있거든요. 괜찮겠죠? 네, 아직 좀 어린데. 유암종. 이거는 지금 현재는 조직검사에서는 특별히 안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암이라는 건 점막에 생기거든요. 점막이라 하면 대장이 이렇게 있으면 맨 안쪽이 점막이거든요.
지금 저 보이는 혹은 그 전망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에도 안 나올 겁니다. 저거는 나중에 떼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떼내지 않았습니까? 떼어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용적이라는 거는 이 표면에 있기 때문에 떼어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덮여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크기가 한 얼마나 나는 건가요? 지금 저거 아마 한 3mm에서 5mm 정도 될 거예요. 꽤 큰데. 아, 3mm가 작지. 3cm가 아니라 3mm. 예. 근데 이름이 유암종. 이름이 유암종이라서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암은 아니고 암과 비슷하다 그러는데 저 유암종도 1cm가 넘어가면 조금 얘기가 틀려집니다. 저게 1cm가 넘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윤영빈 씨도 지금 사실 저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발견한 게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뛰면 돼요. 지금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예. 수술을. 수술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떼어내면 된다. 떼어내야 되나요? 개복을 해야 되나요? 아니. 걱정할 건 없어요. 제가 이거는 뭐 쉽게 뛸 수 있을 뿐더러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암 수술 받고 난 사람들이 조금 인생관이 바뀌고 사람들이 착해지고 좋아진다. 검진만 해도 조금 사람이 조금 착해질걸요? 저 엄청 착해졌어요. 약간 겸손해질 것 같아요. 정말로 착해졌어요. 그 솔직히 저는 좀 겁이 많습니다. 제가 네. 몸에. 그래갖고 사실 제가 제 변을 본 지가 한 3년이 넘어요. 보는 자체도 겁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세기 이상해도 그날 하루 종일 필이 안 좋고 그러니까 아예 안 보기로 했는데 이제는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녹화한 걸 보다가 암은 죽는다 이런 얘기를 김국진 씨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닌데 대장암이 지금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고 좀 늦게 발견해도 완치율이 70%면 결코 절망할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조의 무슨 병들이 이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내시경이 예방 접종인가 대장암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대장 내시경을 조금 귀찮고 조금 두렵긴 하지만 한다면 80~90%가 예방이 가능하고 혹시 그 기회를 놓쳐서 조금 진행이 돼서 수술을 받더라도 70%에서는 이상이 없고 예전엔 불가능했던 간 전이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다 절제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면 대장암은 결코 실망할 질병이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즐겁게 우리 같이 살아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씨는 소견을 보니까요. 여기가 이제 식도에서 우리가 위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뭐가 조금 이렇게 점막이 이상 소견이 있어 보입니다. 흑백입니까 저거만? 아, 요거는 우리가 그 색소를 뿌려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네. 색소를 뿌려서 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위는 뭐 이렇게 괜찮은데요. 그쪽 부위가 점막하고 그러니까 위와 식도 연결되는 부위인데 여기에 조금 뭐가 이렇게 변화가 보여서 사실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더니 물론 뭐 역류성 식도염도 있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고위 이형성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암이 되기 전 단계의 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암세포가 조금 보이는 소견입니다. 암세포가 조금 보이는 소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아주 초기처럼 보이는데요. 아주 초기에 초기 변화 이제 암으로 되어가는 초기 변화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조금 정밀 검사를 하셔가지고 치료를 이제 우리 한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뭐 아주 초기 같으면 우리가 내시경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가면 이제 뭐 수술도 그 다음에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조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모든 걸 나 포기할 즈음 그대가 저기 오네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지요. 어느 땐 힘에 겨워도 약해진 내가 나아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직접 얘기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하늘이 무너진다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게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그 필름이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막 그 어디까지 돌아가냐면 나는 오버가 돼갖고 막 내가 없어진 다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 가족 안에 그 아빠가 없는 아이까지 막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필름이 엉킴에 극인 거지 막. 그래서 되게 담담했는데요. 참 얘기하는데 의외로 사실은 경규 형을 왜 불렀냐면 형이 그럴까봐 나 그냥 왜 이걸 안 한다는 걸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걸 알게 하냐 나 그냥 죽으면 되는데 이럴까봐 굉장히 냉정한 표정을 짓긴 했지만 사실은 그때 얘기 듣고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 뭐 아시다시피 제가 기록이 아빠라 집에 혼자 있으니까 있는데 내 와이프한테 특히 얘기하기가 너무 미안한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자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내가 내 몸을 건사 못한 거니까 미안하고 책임이 없는 놈이 돼버린 거고 가장으로서. 정말 이렇게 또 남자의 자격에서 검사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도 저도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 이걸 놓칠 뻔한 정도로 아주 초기거든요. 그래서 암을 보고 잘 됐다 그럴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조기에 발견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암세포가 좀 있다고 하시니까 너무 지금 저희는 약간 띵 와가지고. 네, 뭐 저도 사실은 이제 보고서 놀랬지만 해서 그동안 내시경 안 해보셨죠? 네. 네, 내시경 안 하시다가 이번에 처음 하신 거잖아요. 태어나셔서 처음 와서 이렇게 발견돼서 다행이죠. 만일에 다행히 초기에 발견한 거는 정말 행운이죠. 내년에 했으면 저게 어떻게 됩니까?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일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럼 저 부위를 도려내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상황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위에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다른 분들도 지금 괜찮다 그러지만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야죠. 내시경을 하면서. 또 그 부위나 아니면 그 주변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부위도 생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와서 내시경을 해야 된다. 네, 내시경 뭐 이런 거 쭉 하시면 되죠. 어차피 딴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증상이 없더라도 2년에 한 번은 하시라. 그렇기 때문에 대신 그 간격이 처음에는 조금 짧을 뿐이죠. 사망률이 암 사망이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암 환자 중에 6명 중에 1명이 위암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계시지만 24명 중에 1명은 위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명 중에 길거리에서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24명 중에 1명은 위암으로 돌아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편이죠. 이번 이 남자적인 암에서 내시경을 저는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처음 한 건데 저로서는 굉장히 행운이네요. 이게 목숨을 건졌어. 네, 아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 있다, 심근경색이 있다,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완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완치가 안 됩니다. 고혈압 약 평생 드셔야죠. 하지만 조기에 암을 발견하면은 완치가 되는 암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위암이 그 중에 대표적인 거거든요. 따라서 이 위암을 완치를 할 수 있는데, 수술만으로 완치를 할 수 있는데, 조기에만 발견하면 이거는 완치될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시면. 힘내시고. 예. 괜찮아? 좋아요. 괜찮아요. 형님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아니 저는 뭐 살면서 이거보다 더 큰 충격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받아들입니다. 내가 수술해줄까? 들어가가지고. 락이잖아. 부활. 락이야. 부활입니다. 남자랑 사시네요. 안 겪은 일이 없네요. 비상금 숨겨놓은 것좀 얘기 좀 하고 가야 되나? 정말 리얼한 프로다. 여기 있어? 괜찮아?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왜 컴컴하게 해놨어? 난 빛이 별로 안 좋아. 불을 켜고. 아니야, 내가 밑안 줘. 칼 안 나고. 음식이라고 그러고 저희가 아무것도 안 사왔어요. 못 먹어, 지금. 이게 지금 막고 있는데 배가 안 고픈 그런 거. 이런 거 돈가스 맛 없나? 옛날부터 시작했던 거잖아. 넌 부활하면서 네 저 밴드 그 후배들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었잖아. 많이 먹었죠. 오래 살아. 그게 그 얘기야? 형님은요? 나도 욕 많이 먹었어. 형이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뭐 있잖아. 보통 전 세계 아티스트들은 젊은 나이에 뭐 이러는데 이제는 100세까지 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3, 40대 요전생 맞잖아요. 100세까지 가는 거야. 의학이 아까는 트렌드가 장수야 장수. 최장수 뮤지션들. 그건 네가 지금 뭐 물론 잘 되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그지. 나는 저 1박 2일도 생각하고 있어. 통화? 1박 2일 세 멤버로 들어가시고. 아니 그 제가 72년생이라고 근데 우리 저 아프다는 얘기 듣고는 그래도 우리 저 재수 씨를 제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재수 씨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지. 죽는 게 미안한 상황이래. 그렇지. 그 옛날 사물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는데 나 혼자 눈 감는 건 두렵지 않으나 헤어짐이 서럽다 하는 그런 얘기가 통감이 되는. 저번에도 내가 어디서 얘기 안 되겠지만 누군가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다 하는 사람쯤 한 사람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사람마저 없으면은 쉽게 놓을 수도 있는 게 이게 이 성인들의 어른들의 이 생각이거든. 화장실 갔다 왔다. 좋은 말씀 하나 하시죠. 저럴 때 딱 할아버지 같잖아. 우리 강하셨다고 교수님도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다 스탠바이 됐다고 하고. 외과 팀이 스탠바이 돼서 만약에 하다가 뭐 성공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거 개복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들어. 외과 팀이 그러니까 아주 수업 간단하게 오박이다. 리치 때문에 혹시라도 그럴까 싶어서 모든 서전들이 지금 다 못했어요. 다 못했어. 그 마지막에 잘한 데는 내가 들어가. 몰락하면
그러면 제가 손 보겠습니다. 너 왔었냐? 연초에 건강검진 2를 하자 그랬고 나는 나만 빠진다. 민원대신 안 한다로 결정이 났다가 마지막에 신 PD가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그래갖고 그럼 위만 하자고 했던 그 장면이 나는 항상 떠올라 이렇게. 내가 그 통화 장면이 내 인생에서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뭐 작년 초에도 그 남자 자격에서 그 전체 종합검진 할 때 저만 싹 빠졌거든요. 내시경을 다 빠지고. 왜냐면 워낙 그런 걸 싫어했고 내시경이라는 자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론 안 하는 걸로 이제 완전 결정을 짓고. 근데 이제 그 PD가 그 다 방송에 안 나오면은 집에서 부모님도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냐. 대장은 아니더라도 위만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이제 위만 해보자 했던 것이 이제 엄청난 결과를 이렇게. 누구? 형빈이? 야, 그 형빈이 지 알아서 그거 회복하라 그래. 야, 큰 형님이 잠시 수술 앞두고 있는데, 아, 알아서 정신 차리고. 저기 왜 들렸다 올라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에 얘기 듣고 지금 한 4주 정도 됐잖아. 처음에는 좀 많이 정말 좀 고독하더라고. 왜냐하면 가족도 외국에 있고 하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가 많으니까 고독했는데 결국은 이 긍정적인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만약 어떤 순간이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까지도 사실 이제 긍정적인 마음과 해피한 마음으로 모든 걸 맞이해야 된다 생각을 해. 끝나더라도 그게 중요하고. 형빈이 같은 벌써 오신 거야? 지금 빨리 오셨네. 회원님. 네. 회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옮길까요? 아니, 뭐 옮기고. 예, 같이 옮겨야 돼요. 걸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정하신 분이니까 제가 저기 잠깐만, 우리는 이제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우리 재수 씨가 앞에까지 갔다가. 여기서 그냥 인사하자. 그래. 오케이. 자, 파이팅하고. 파이팅. 나 대기실에 있을게. 대기실 보자. 오케이. 이따 보자고. 파이팅 하십시오. 부활입니다, 부활. 편안하게 내시경하고 오신다 생각하고. 약도고 딱 뛰시고. 머리가 이쪽에. 신발 벗으시고 하는 일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있어, 편안하게. 이게 여기 누르면서 더 느낌이 너무 이상하네. 저한테 걸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이름 표 좀 보여주시고요. 성함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태원. 예. 본인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무시는 것도 아니야. 야, 이 분위기가 상당히 장엄하다. 파이팅. 잘 주무시는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들어가면서 뭐 먹자는지 알아요? 수면하다가 방귀 마시는 걱정하고 있다. 애 가스 찼다고. 가스 빼고 나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다행입니다. 예, 지혈도 잘 됐고요. 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갖고 이제 조직 검사를 다시 할 거예요. 보니까 아주 굉장히 작더라고요. 한 뭐 5mm, 5mm 정도 되는데 조직 검사해서 이제 암세포가 있는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암세포 있는지 보고 암세포 있어도 표면에만 있으면 이걸로 치료가 돼요. 실제로 우리가 조기위암을 다 내시경으로 치료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기위암이라 하더라도 이게 표면에만 있는 거하고 암세포가 좀 뿌리가 깊을 수가 있어요. 이제 위가 이렇게 층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요걸 갖고 다시 조직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한 이틀 있다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얘 암세포 없으면 제일 좋고 있어도 표면에만 있으면 이걸로 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현재로서는 큰 합병증 없이 출혈도 다 지혈이 됐고 천공도 없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성공적으로 치료가 잘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먼저 내비가. 감사합니다. 예, 뭐 결과를 기다려봐야죠. 예, 그런데 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게 했고 위치가 너무 나빠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하여튼 그 사실은 발견한 그 선생님이 너무 잘한 거죠. 처음에 내시경 할 때 그냥 씩 넘어갈 수도 있고 거기가 좀 검사하기가 불편해요.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가 그런 데기 때문에 식도가 이렇게 평상시에 오므리고 있다가 밥 먹을 때 열리고 이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쪼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운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검사 잘 나오고 그래서 수술 안 하면 제일 좋은 건데 그건 보죠. 네.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회복되죠. 같이 출연하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규과도 가지고 가서 들었어요. 오빠 저기 시술 결과 같은 거 경규과 다 들었으니까. 다 들었어. 숨기면 안 돼. 숨기면 안 돼. 야, 이게 정말 옛말에 틀린 게 없어. 이게 물에 빠져서 구해주니까. 내가 저거 보고 구해달라고 그래. 더 이런 거야. 이거 떠나면서도 수술 받으러 가면서도 보고 느끼고 다니는 건데 사실 아프고 낫고 또 치료하고 또 아프고 낫고 이게 그럼 우리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게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그러지. 근데 네가 회복돼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아까 울었던 게 되게 창피해. 살았다. 오빠들 진짜. 살았다. 해랑년 사야지. 식사하셨어요? 네, 미음 좀 먹었어요. 미음 좀 먹었어요? 네. 앉으세요. 예. 나도 오늘 좀 앉아야 되겠는데? 네. 저기 배는 안 아프세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우선 조직 검사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암이 숨어 있었고 그게 암이었어요. 크기는 한 1cm죠. 수술은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좀 보셔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쪽에 암이 여기까지 와 있다 하면은 지금 안 자르는데 암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이게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수 검사를 지금 다시 시작했어요. 여기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 안전한 걸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월요일 날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추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는 이미지가 약간 무서워서 오늘 그렇게 아름답게 말씀하시네요. 너무 무서워하시지. 난 무서워했지. 그래요? 초등학생 같은 교수님 이제는 뭐 같으시지. 삼촌 같아. 이제 많이 그래요? 오케이. 무서운 이미지로 나가. 마지막에 삼촌으로 끝났어. 삼촌으로 끝났어. 나는 들어오자마자 선생님이 일단 앉아야 되겠다는 데서 확 마시고 깜짝 놀랐어. 확 마시고 식도 쪽이 아무래도 너무 바짝 자른 면의 단면에 가까워져 있어요. 그 표면이 아니라 그 바로 아래쪽으로 암세포가 조금씩 위쪽으로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내시경으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그쪽만 식도 쪽만 한 번 더 절제를 내일 할까 해요. 다녀오세요. 또 봐. 바로 시작. 바로 오니까 무서워? 필리핀 가고 싶다고 애기 보고 싶어. 내 마지막 순간에 생각이 팍 나는 가족밖에 없잖아요. 에어는 거의 약간 남아있지. 불편한 데 없죠? 네. 수술 결과 나왔는데 그 왜 좀 하여튼 식도 쪽으로 조금 애매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쪽을 했는데 그 식도 쪽 남아있던데 애매모호한 데가 한 이렇게 이렇게 의심스러운 데가 점 같이 한두 군데 숨어 있었으니까 걔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켰을지도 모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길 포함해서 잘라서 이번에는 남아있는 거 없이 깨끗하게 제거 잘 됐어요. 너무 잘 됐고 그러나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안 했으면 큰일 났을 뻔 했어요. 정말 하여튼 김태우 씨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 드라마 프로 때문에 그거 아니었으면 내시경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위암 발견했지. 원래 위 다 잘라야 되는데 위도 지금 살렸지. 게다가 항암제 치료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되고 이걸로 치료는 완료됐지만 한 5% 이내에선 재발 가능성이 있어요. 개복 수술하건 내시경 수술하건. 그래서 우리가 한 5년간은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할 거예요. 정기적이라는 게 한 몇 개월에 한 번? 이제 한 2, 3년은 6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 내시경하고 CT를 찍어서 재발 하나 확인만 하시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불러주는 게 아니라 제가 와요. 여기는 방송국이야. 알겠습니다. 습관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오늘 카메라 나오는 건 마지막 장면이신가요? 그렇지. 한번 제가 안 마지막까지도 그 이제 그게 다 좋아지는지 봐야 되니까 좀 쉬면서 경치도 좀 보고 좀 이제 보이네요. 얼굴 빨개지셨어. 깜짝 놀랐죠. 안 하셨다니까 지금. 오늘 태원 형님
오시나? 태원이 저기 태원이 나오나? 그 태원이 형. 그러니까요. 태원이 형님이 괜찮으신가 봐. 웬만한 그 투어들 있잖아. 뭐 링겔 투어 이런 건 이제 입학 뜯을 수가 없어. 그쵸 형님. 아무 암으로 투어했기 때문에 뭐 웬만한 거 이제 링겔 투어, 뭐 감기 투어 이런 거는 날씨 좋다. 어? 지금 아주 그냥 봄이네 봄. 우리 콜 없을 뿐이야. 어머님 저기 새로 태어난 거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태원 형님 생일 축하합니다. 2011년 들어서 아니면 어쩌면 제 인생의 통틀어서 가장 제가 이제 사랑하는 단어는 내시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정말 잠깐 잠들고 일어나면 될 일을 너무나 멀리까지 돌아오는 기억이. 얘가 수술 받고도 바로 저 어디지? 그 지방 내려가 공연했잖아. 그런 대단한 왜안 들어가면 2배, 3배를 문대요. 몸무게 차이가 진짜 대단한 정신이야. 예술가의 투혼 쪽으로 가야지. 누구든지 암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암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암이 진행된 경우라도 우리가 항암 치료라든가 또 뭐 면역 치료, 수술요법을 병행해서 생존율이 올라갔고요. 또 조기 검진만 하면은 암을 거의 90% 100%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암이라고 그래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은 이제 뭐 자기 자신에게 더 좀 이기적인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돈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것보다는 건강에 대해서 남자의 자격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살았습니다.